일단 루마니아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루마니아 같은 케이스도 이제 옛날에 이제 사회주의 정권일 때 그때 이제 루마니아에서도 집은 사실 이제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거기서도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집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원래 정책 목적이었고 그래서 집을 좀 싸게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전 국민의 이제 그 세대주 기준으로 해서 한 96% 정도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 국민이 막 90% 이상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다 있네요. 행복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다 존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아니면 안 좋은 사회일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문제가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그 완전 행복, 완전 오케이, 모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는 변하는, 경제는 변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1년에 지금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서 사회로 진출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사회 진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것이 있는 거고 지금은 입학생이 지금 40만 명 되니까 사회에 나가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5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 모두가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 해당되는 제공하는 것도 딱 매칭이 된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다 채워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2021년에는 모든 사람이 해피. 근데 이제 올해 2월 달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40만 명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딨냐, 이 문제가. 은퇴자.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은퇴자가 은퇴자의 일자리하고, 네. 그러니까 은퇴자, 나이 드신 그런 사람 일자리가, 그게 지금 20대 초반에 가지려고 하는 일자리. 지금은 일자리 가게 되면 이게 뭐 이거 졸업하고 나가서 뭐 공공근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20대 애들이 그걸 가지고 가진다?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고요. 20대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차근차 위가 은퇴하고 해가지고서 나오고 그런 자리가 생기긴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 일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어쩌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이게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1년에 생기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데 아무 일자리는 게 아니고 20대 청년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안정적인 상황 모든 사람이 만족한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일자리가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가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도 자,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럼 모든 사람은 해피. 거기까지는 오케이. 직장까지 그렇다 치고 어쨌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집을 신혼부부가 생기면 자기 집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엔 좀 부모랑 같이 산다고 해도 자기 애가 생기면 자기 집을 하려고 할 때 네.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독립을 하려고 할 때 그 집이 어디서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빈집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누가 이게 집주인이 있는 것이고 누가 임대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살 수가 있는 거지. 네. 모든 사람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사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을 얼리려고 하는데 집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냐면 집을 하나 새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을 새로 지으면은 지금 우리가 한 거 몇 억에 해당되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월세 전세라고 조금 올려가지고서 집을 사는 거지, 나이 들어 돈 벌어 사는 거지. 처음에 결혼하면서 바로 집 하나 산다? 이거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집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돈은 뭐 집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지금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런 상태는. 그러니까 아까 루마니아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3대가 계속해서 같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아, 같이요? 같이.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지 독립을 하는데 1가구 1주택에서는 독립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긴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직장을 옮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산에 가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빈집이 없는 것이고 부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살 집이 없게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동성,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새로 간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죠.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산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집을 가게 되면 내가 저 좋은 집을 가려고 하게 되면 거긴 자기 집, 1가구 1주택 집이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빠져야 내가 그 사람이 들어가든지. 빠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빠지려면 이게 어딘가 또 빈집이 있어야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빈집이 일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나눠서 바꿔서 말하게 되면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집이 다 주인이 있는 것이고 빈집이 없게 되는 것이고 빈집이 없게 되면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태어난 데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고 결혼하게 되면은 부모님이랑 할아버지랑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거고 다른 동네로 이거 간다? 다른 동네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평생 동안 그 집에서 사는 거지 이것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루마니아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살게 되는 그냥 문제가 살게 되는 이동이 거죠. 거의 없이. 그러니까 쿠바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고 하면 쿠바 같은 케이스에서는 집을 바꾸려면 서로 교환을 해야지 되는 거였잖아요. 쿠바 같은 경우도 일가구주택인 것이고 서로 이게 내가 너 집 사고도 너는 이게 서로 집을 교환할 때 그때가 이제 이게 집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더 좋은 집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모든 경우가 자기 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사회 이동성이 그냥 딱 제한되게 멈춰버리는. 되는. 그러니까 사회 이동성을 제한하자 이렇게 뭐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자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가구 주택을 가지게 되고 빈집이 없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회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쿠바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어떤 집이 있다 집을 이제 서로 고친다라고 할 때 수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언제 이게 수리가 되냐라고 하게 되면 이사 갈 때 이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네. 빈집되고 이사를 했을 때 이게 고쳐지고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리 자기 집에만 있으면은 안 고치거든요. 잘 안 고치죠. 어디가 근데 진짜 물이 샌다 이러면 고치지만은 평소에는 안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면 뭐냐고 하게 되면 완전하게 이게 집이 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냥 20년, 30년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면서 수리가 안 된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 쿠바 같은 케이스나 루마니아 같은 케이스 집이 완전히 노후화가 되는 거죠. 이사를 이게 가게 되면은 이게 싱크대도 그때 바꾸고 도배도 새로 하고 뭐 가구도 새로 마련하고 그게 전부 다 이사 갈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이사도 안 가는데 내가 집 살고 있는데 아 이제 뭐 도배 새로 해야겠다. 일단 도배라는 짐을 다 빼야 되는데 갈 데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사 갈 때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집이 유지가 되고 도배도 하고 모두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사를 안 가는 상태. 물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집이 노후화가 되는 문제. 그래서 일가구 주택이긴 하지만은 전부 다 생활 수준이나 그것이 상당히 이게 떨어져서 루마니아 같은 케이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막 집을 막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세대 그런 사람들 집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할아버지가 됐고 그분들은 이제 내 집 가졌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 후속 세대는 이게 완전히 그쪽은 이게 행복한 내 집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행복하다 뭐 이러려나? 그게 재밌는 사실을 봤는데 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뭐 효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막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서로 우애가지고 아버지하고 뭐 효도하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리고 뭐하고 막 그래서 막 되게 막 사이가 좋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영조 시대인가요?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이제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밥을 같이 먹었대요.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자식이 이거를 막 하다가 폐륜이 벌어진 건데 아니 부모하고 자식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자식 같이 밥을 먹었다? 그건 너무했다. 어떻게 따로 먹어야지 어떻게 그걸 같이 먹을 수가 있었냐. 같이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정을 봐줘야 된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밥을 다 큰 성인이 애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것이 막 화가 나서 막 서로 막 이러다가 그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건을 좀 참작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고 하게 되면 다 큰 성인이 부모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뭐 조선시대 때 막 효고 뭐 부모가 유교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근데 그런 사회에서 세상에 이거 부모하고 자식이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큰 성인이 같이 밥을 한 자리에서 먹었다. 아이고 이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리고 자식이 2명, 3명 아들이 2명이면은 걔네들도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식이 얘가 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결혼하고 나서 전부 다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 할아버지는 좋겠죠. 며느리들은 무슨 죄야? 할아버지나 그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내가 자기 집을 얻었고 자기 아들, 손자들까지 다 손자매들까지 같은 집에서 사니까
사실은 되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을 좋죠, 것 같긴 할아버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행복이다.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짐작은 되네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떤 그쪽 분위기일지. 세대는 이제 자기들은 저주받은 세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책을 편 게 어떤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쿠바나 루마니아는? 사회주의이고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게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를 정부가 다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고 거기만이 아니고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지금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국민들한테 다 집을 제공해주게 되는 것이고 집을 제공해주면 문제가 뭐냐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 일가구 주택 집을 배당해주면 사회적인 이동 불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사는 게 이게 되게 힘들게 되고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집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 뭐 루마니아든 뭐 쿠바든 뭐 리비아든 기타 등등에서 이 일가구 주택을 막 누구든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결과가 전부 다 그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그 순간은 나도 집을 가졌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전부 다 이게 그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그게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정말로 좋고 하게 되면은 규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한 국가에서 이게 뭐가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딴 나라들이 저거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다 따라하거든요. 뭐 중앙차선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 전용차선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도 그런 것도 이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도 쫙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가구 이주택 해가지고서 거기서 정말 성공했고 누가 봐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걸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거는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자기 집을 일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게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집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집은 있는데 못 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카다피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카다피는 리비아 같은 케이스인데 거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집을 그러니까 누가 부자는 이제 집을 쉽게 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는 이제 뭐 나쁜 집을 하고 이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케이스인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을 선착순으로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딱 가서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집이 되는 저기 무슨 100평짜리 집이 있다 근데 그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딱 가가지고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 집이 되는 거 부자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평등하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집 가진 사람이. 잠그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 잠그는 거가 금지돼. 자기 집 잠그는 거 금지. 누가 와가지고서 이게 빈집이냐 빈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몇십 년 전 일이긴 하지만요. 사회주의 할 때. 그렇게 되면 자기 집을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서 이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집이 되는 거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집안 식구 중에서 반드시 누구 한 명은 집에 있어야 되는 보초병 있어야 되겠네요. 보초병 있어야 되는 거고 절대 집을 비우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 가구 같은 걸 막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내 집이다라고 집을 뺏기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집을 가구를 막 들여놓는다거나 집을 수주한다거나 좋은 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 집이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내 집은 내 집이지만 언제 이게 다른 사람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냐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자기가 고용인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녀나 하인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족들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이거를 항상 집에 있을 수가 없냐고 하게 되면 가난한 분들이 이게 일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혼자 가지고 한번 자기 나가고 와이프 가고 애들 학교 가고 하고 빈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있다, 하녀가 있다, 집을 돌보는 사람, 집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집을 뺏길 염려가 없는 것이고 병원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고 하게 되면 부자들이 결국은 좋은 집을 사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내가 이 집을 가진다고 해도 뭔가 이게 사건이 벌어지면 집이 다 비울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이제 집을 뺏길 수 있는 사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돈이 많고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이제 가난하게 살고 식구들이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가족들이 전부 다 집을 비우는 이런 식의 집에서는 결국은 가장 나쁜 집밖에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게 됐을 때 진짜로 약자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 그런 경우가 참
드물고 그러네요. 오히려 이게 약자한테 불리한 그게 규제의 역설이죠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시면 이제 문구에다가 이제 넣겠다, 뭐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뭐 강제 사항이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것이요. 네. 선언적 의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맞을 겁니다. 선언적 의미일 겁니다. 분명히 이제 뭐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강제 사항도 아니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런 걸 지향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규정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규제 쪽이나 이제 법령 쪽에서 문제가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정부가 이 문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뭐 예술인 지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게 지원한다 이것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얼마를 줄 거냐, 얼마 할 거냐 이런 건 없었던 거고요. 처음엔 그래서 이게 예술인들을 이게 보호하고 이게 지원한다는 데서 그런 의미를 가진 선언적 의미에 해당되는 거로 이게 들어갈 뿐이다라고 했는 것이고 네. 문제는 그겁니다. 처음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걸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나 그때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지 강제성이 없는 거지 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선언적 의미로 만들었잖아요. 4년이 지나면 국회의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든 사람들 정부 같은 경우도 이건 선언적 의미니까 별 의미 없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2년마다 옮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분명히 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면 선언적 의미다. 지금은 알고 있지만 몇 년 후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1가구 1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안 지키고 1가구 다주택자가 있고 이걸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법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엔 분명히 선언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지켜야 되는 규범이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막 어기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이것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이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는 그냥 규정이 들어가고 처벌 규정이 보통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건 지켜야 되는 게 법에 들어있으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법에 있으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래서 법의 진화인 건데 저는 선언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이건 있는 거지 선언적 의미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이게 5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런 경우 보통 강제 규범으로 보통 바뀌게 되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소망. 근데 처음에는 소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처음엔 소망이었는데 하려는 생각이 없고 그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이런 게 있네. 그러면 법에 적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계획이 있네. 그럼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처음엔 선언적 의미였던 것이 점점점 이게 이제 강제 조항화가 돼가는 것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